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월드리딩 채널은 수익 정지 상태지만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광대 젤렌스키는 북한이 파병을 했는데도 서방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가 지난 4월 610억 달러에 달하는 군사 원조를 하기로 법안까지 통과시켰지만 지금까지 받은 것은 10%밖에 안 된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는 또 자신의 승리 계획 가운데 비밀로 했었던 내용을 미국이 누설했다고 분개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미국에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요구했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가장 짧은 게 1500km, 사거리 연장형 ER은 2400km입니다. 에이테킴스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미국이 결코 줄 리가 없는 미사일인데 워싱턴은 젤렌스키의 요구를 비밀로 한다고 해놓고 뉴욕타임즈를 통해 이를 누설해버렸습니다. 바이든이 젤렌스키에게 꿈 깨라고 뺨을 때린 것입니다. 미국도 표면적으로는 젤렌스키에게 오냐오냐 하지만 폐기 처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또 북한군이 도착하기 전에 대응해달라고 서방에 요구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미국, 영국, 독일 등이 북한군이 공격하기만을 기다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북한군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그들이 공격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8,000명의 북한군이 이미 쿠르스크에 도착해 전투 투입 대기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매체들은 블링컨이 북한군의 존재를 확인했다는 투로 보도하지만 블링컨은 젤렌스키 주장에 대충 장단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한국 매체들은 북한군이 첫 교전에서 한 명 빼고 모두 전멸됐다고 아우성을 쳤는데 젤렌스키는 아직 북한군과의 교전은 발생한 적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 국가들도 키예프에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결정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페스코프 대변인이 또 다른 사기극이라고 논평했고 자하로바 대변인도 가짜뉴스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브릭스 결산 기자회견에서 위성 사진을 묻는 미 MBC 기자의 질문에 그런 사진이 있다고 하면 뭔가 있겠지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집단 서방과 한국 매체는 푸틴 발언의 뉘앙스를 무시하고 북한군의 존재를 사실상 시인했다고 멋대로 해석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젤렌스키와 전화통화를 하고 러시아, 북한의 군사 야합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은 지극히 비외교적입니다. 윤 대통령은 폰데어 라이엔, 마크 루테 나토 사무총장과도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선 투입이 빠를 수도 있어 상황이 엄중하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왠지 젤렌스키의 주장과 유사하게 들립니다. 상황이 설령 엄중하더라도 그건 우크라이나 사정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한국과 동맹국도 아닌데 왜 그리 관심을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로저는 엄밀히 말해 남의 일입니다. 유럽에서 미국을 위시한 집단 서방이 러시아와 벌이는 대리전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압도적 승리로 끝나고 있는 전쟁인데 왜 지는 쪽 편을 들어 발을 디디려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젤렌스키는 한국으로부터 방어 무기를 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국 매체들은 젤렌스키의 의중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젤렌스키가 중거리 대공미사일 천궁과 대전차 미사일 현궁, 적어도 방어용 비호복합 시스템을 원하는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소위 군사 유튜버는 이참에 윤 대통령이 비장의 카드를 꺼내야 한다면서 키예프에 현무 미사일을 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북한군 동향을 감시하겠다면서 우크라이나 현재 소위 전운 분석반이라는 것을 파견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패전하는 쪽에 무슨 전운 분석반을 파견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쟁에서 어떻게 지는지 요령을 터득하겠다는 건지 특이한 일입니다. 또 러시아군의 포화에 신변 안전을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